네, 이번 시간에는 10.4의 세 번째인데요. 앞서 공부했던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여러 가지 계산에 관련된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선 10.4.2에서 이 공부를 했어요. 벡터 A와 벡터 B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을 먼저 공부했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i와 j를 생각을 하면 i와 j를 곱하면 k 이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벡터 a 크로스 b의 크기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이 이 빨간 벡터 즉 a 크로스 b의 길이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두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간상에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계산해 보라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P이고 이게 Q이고 이게 R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선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PQ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 벡터를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하려는 벡터가 사실은 이 벡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것과도 수직이고요. 이것과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는 PQ와도 수직이고 PR과도 수직이죠.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를 구하는 것은 PQ 벡터와 PR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벡터는 PQR을 지나는 플레인과 수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다음은 계산이죠. PQ 벡터는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면 되니까 X좌표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좌표 빼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Z좌표 빼면 마이너스 7이 돼서 마이너스 3i 더하기 j 마이너스 7k 이 벡터로 쓰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PR 벡터는 R에서 P를 빼면 되니까 X좌표는 0이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Z좌표는 1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5j 마이너스 5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벡터를 외적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3 곱하기 3행렬의 디터미넌트 계산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 j, k를 쓰고요. 두 번째 줄에는 PQ 벡터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을 쓰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순서대로 이렇게 쓴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주면 되죠. 먼저 i를 포함하는 거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5에서 35를 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j는 이렇게 해서 15에서 0을 빼서 15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k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15에서 0을 빼니까 여기는 플러스 15k가 돼서 지금 구하려는 이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거 이제 같은 방향인 것만 구하면 되니까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3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앞의 문제와 같은 점인데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라는 건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앞에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했었잖아요. 삼각형은 이걸 반으로 뚝 쪼개 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 A 크로스 B의 크기의 절반이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Q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PR 벡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PQ 벡터와 P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서 이 길이의 절반이 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계산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PQ 벡터와 PR 벡터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이미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PQ와 PR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는 40의 제곱, 15의 제곱, 15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5 루트 82인 걸 알 수 있고요. 삼각형은 이것의 이제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앞에 붙여보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분의 5의 루트 8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i와 j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k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었잖아요. i 곱하기 j는 k이고요.
사실은 k 곱하기 i를 해도 j가 돼요. k 곱하기 i를 해도 j가 되고요. j 곱하기 k를 하면 i가 돼요. j 곱하기 k를 하면 i가 됩니다. 그래서 i와 j와 k 이렇게 기억하면요. 이렇게 하면 k가 되고요. j와 k를 하면 i가 되고요. k와 i를 하면 j가 돼서 이 방향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 벡터를 거꾸로 해버리면 같지가 않고 마이너스가 항상 붙게 되거든요. 이 성질은 우리 뒤에서 할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순서를 바꾸면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서요. 이건 마이너스 k가 붙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붙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j가 붙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거꾸로 가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거 이제 조금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커뮤터티브 하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것도 안 좋네요. associative.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인데요. 일반적으로 결합 법칙이라 함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와 a 곱하기 b 곱하기 c, 즉 같은 연산에 대해서 연산하는 순서를 뒤에 걸 먼저 하느냐 앞에 걸 먼저 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의 더하기 곱하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i 곱하기 j 한번 해보죠. i 곱하기 j는 k가 되잖아요. 그래서 i 곱하기 k는 아까 i 곱하기 k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답은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i 곱하기 i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은 걸 프로덕트 하면 무조건 0벡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0벡터 곱하기 j를 하면 이쪽은 0벡터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j와 0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은 아주 안 좋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성질을 공부할 건데요. 대부분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한데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죠.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는 두 개가 같지 않고 마이너스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이유는 A 벡터와 B 벡터는 오른손 법칙을 따르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반대가 되면 오른손 법칙을 하면 위가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대 방향이다. 크기는 같죠. 그리고 이제 상수곱 하는 것은 밖으로 나와도 되고 이 뒤로 가도 되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고 이건 벡터의 합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도 같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5번하고 6번인데요.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이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질 거고요. 6번이 아마 좀 생소할 텐데요. B 곱하기 C를 먼저 하면 이것도 벡터잖아요. 여기에다가 A 벡터를 하면 B 벡터와 C 벡터의 이 앞에 스칼라를 이만큼 곱해 준 것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요. 6번은 당장 미적분학 시간에 활용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아마 나중에 이 6번을 활용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보통은 기하학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이 6번이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미적분학 시간에는 크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실제로 증명은 5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좀 많아 보이지만 증명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A와 B와 C에다가 각각 성분을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A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B 곱하기 C는 우리가 이제 정의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2에다 이 계산이 되고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A3에다 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식을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C로 바꿔야 되니까 정리해서 끝에 C1, C2, C3가 나오고 이 앞에 개수가 나오도록 한 6개를 재배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성분을 이렇게 써주고 도트 C1, C2, C3 써주는데요. 이 앞에를 관찰하면 A 곱하기 B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곱하기 C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이 부분을 한번 보죠. 그러면 A1에다가 사실 B2, C3 빼기 B3, C2는 2 곱하기 2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A2인데 여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순서를 바꾸면 B1, C3 빼기 B3, C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A3를 여기다 써주고 뒤에를 계산하면 B1, C2 빼기 B2, C1이 돼서요. 이 긴 식은 사실은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 도트
B 곱하기 C 이 값은 3 곱하기 3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같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다음 파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5번 증명했는데요. 다른 2번, 3번, 4번, 6번 같은 것도 A, B, C의 성분을 대입해서 지금 5번처럼 직접 계산을 해보면 계산은 좀 많을 수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0.4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A 곱하기 B의 방향과 그 크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어봤고요. IJK의 크로스 프로덕트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로스 프로덕트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0.4의 세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